안녕하세요. 닥터포커스 원미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특히 날씨가 춥거나 비라도 오면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걸을 때 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허리를 폈을 때 통증이 심하다면 좁아진 척추관이 신경을 눌러 생기는 퇴행성 질환,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봐야 한다는데요. 닥터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중장년층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척추 질환,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술 통합의학 전문의신 박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연평균 15.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 어떤 질환인가요, 원장님? 그 협착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좁아질 협, 좁아질 착자라 두 의미가 강조하듯이 우리 척추 사이가 이렇게 좁아졌을 때 우리 척추는 목에서부터 흉추, 경추, 흉추, 허리, 요추까지 양쪽에 한 쌍씩 신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 사이가 좁아지면 그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의 눌림에 따라서 목이 뻣뻣하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팔꿈치가 아프다, 손이 절리다, 또 담이 잘 결린다, 소화가 잘 안 된다.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신경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또 다리가 절리거나 쥐어 짜듯이 아프거나 그런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데 협착증이라는 질환은 요즘에 뭐 우리가 척추 쪽에서 통증이 왔을 때 다른 디스크가 있더라도 가장 그 동반돼서 같이 오는 게 협착증이기 때문에 요즘 거의 척추 환자들의 다른 증세가 와도 협착증 증세는 어느 일부분 다 포함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척추관 협착증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가 원인일 것 같긴 한데 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구체적인 원인을 좀 알려주시죠,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협착증 환자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네. 뭐 60대, 70대, 뭐 50대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일단 노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얼굴 피부만 이렇게 노화가 오는 게 아니고 네. 온몸에 몸에 있는 오장육부부터 근육인데까지 전부 다 노화가 같이 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척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자탕집 가면 그 뼈다귀 살 뜯어 먹은다고 먹는 부분이 인대 부분인데 그 부분이 허리를 평생 쓰면서 보니까 많이 노화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인간은 자연 노화도 이루어지지만 이를 또 심하게 하면서부터 자주 거기다 압력이 가해지니까 다른 부분에 의해서 더 퇴행성 변화가 좀 빨리 나타나죠. 그래서 허리 양쪽에서 나오는 그 신경 압박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어떤 영양적인 문제나 자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도 병원을 방문을 많이 해요. 물론 그 중에는 어떤 자세 문제,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다 보니까 일자목들이 많다 그러죠. 그다음에 잠잘 때 엎드려서 자기 좋아하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협착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요즘에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는 이제 올바르지 않은 자세 같은 걸로 인해서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그 경상남도하고 제주도를 빼놓고 전국 지역을 돌면서 한 15년 동안 이 척추 환자 경험을 좀 실질적으로 임상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돌아봤는데 아무래도 고령층들한테 많고 또 논농사 짓거나 산업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 네. 또 무거운 중장비를 취급하신 분들 강단에서 오래 서서 강의하시는 분들 이제 어쨌든 허리에 장시간에 부담을 주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무래도 척추 사이가 좀 좁아지니까 네. 신경을 눌리면서 나타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글쎄 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양 문제도 좀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랬는데 제가 2000년도 무렵에 방송 나올 때
앞으로 시대는 21세기는 바이타민 미네랄을 추가해서 5대 영양소로 가야 될 거라고 아마 그 화두를 제일 먼저 제가 던졌던 걸로 압니다. 네. 그게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스턴트 음식하고 육류를 섭취하다 보니까 그 육류가 우리 몸에 맞는 신진대사 반응은 채소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좀 관련돼 있지 않나 싶은데 특히 그 정백 가공식품은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 문화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나 봅니다. 근데 남녀의 어떤 환자 추이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젊은 층에 한다면 여성들한테 좀 더 여성들 환자가 더 많다고 봐야죠. 그래요? 남자분들은 무리하게 이제 젊은 나이인데도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무거운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데 젊은데도 무거운 힘을 과중한 일을 하신 분들한테 더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먼저 척추관, 요추관 협착증의 구체적인 증상을 좀 알려주시죠. 그 협착증이라는 말은 그 증자는 증세를 말하기 때문에 단일 병명으로 잡기는 조금 아쉬움은 있죠. 근데 어떤 증세냐면 흔히 우리가 협착증 그러면 허리 환자가 비교적이 많기 때문에 요추 협착증 환자들을 대부분 협착증 환자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착증은 경추에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흉추에서도 덜어 나타나기도 하고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경우를 보면 흉추에서부터 분명히 협착이 어느 부분 진행돼 가지고 버튼이 힘이 약하니까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 협착이 올 때도 단순하게 흉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은 요추도 약해지고 경추도 약해지기 때문에 병행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가장 환자 분포도로 봤을 때는 요추 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추관 협착증, 경추관 협착증 증세가 좀 다르긴 한데요. 우선은 이 요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요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증상이 허리와 다리의 통증 때문에 이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디스크가 막상 MRI 사진에서 디스크 판정이 났다 하더라도 디스크만 단일하게 나타나는 증세를 갖고 있는 환자들보다 어느 부분에서는 다 협착이 좀씩 거기에 참여를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적으로 디스크만 오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많은 의사분들이 TV에서도 설명했지만 디스크와 협착증을 구별한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은 비중의 정도가 협착증이 더 많을지 디스크가 많을지는 모르나 대부분 두 가지 같이 병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급성으로 우리가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트라우마에서 생기지 않는 한은 급성이 아닌 경우는 퇴행성 하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두 질환이 병행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모형을 보면서 협착증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척추관입니다. 여기에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척수신경이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처음에 왔을 때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면 이 사이가 많이들 좁아져서 나타납니다. 주로 4, 5번하고 또 5번하고 또 우리 엉치뼈죠. 이 사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부터 협착이 올 때 MRI 찍어보면 관에서 협착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 그러는데 디스크하고 구별할 수 있는 건 지금 협착이 여기가 좁아졌으니까 여기가 좁히면서 위에 있는 뼈가 아래쪽 신경을 누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협착이라는 것은 여기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으로 이걸 고개를 숙인다고 치면은 이 사이가 좀 벌어지니까 통증이 좀 사라지지요. 디스크는 그 반대로 그렇게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런 디스크는 여기 있는 지금 디스크 판이 이게 뒤로 빠져가지고 여기 있는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고개를 숙일수록 압력이 가해지니까 통증을 더 일으키고 협착증은 여기서부터 조금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좀 사라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증세를 제일 많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걸어 내려갈 때 이 종아리 쪽이 굉장히 쥐어짜듯이 또는 터질 듯이 아프다고 하는 증세들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 오신 분들이 그러고 또 이제 림핑이라는 표현도 쓰긴 한데 쩔뚝쩔뚝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디스크는 실제로 쩔뚝거리지는 않습니다. 다리가 좀 절려오는 증세가 있죠. 발바닥 같은 데도. 그런데 협착증 환자들은 걷는데 조금 불편을 줄 수만큼 통증이 온다는 게 우리가 흔히 지금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오는 증세를 그렇게 호소들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신경학적 검사부터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크와 협착은 임상적으로 정확히 구별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디스크 하나만 가지고 오지는 않기 때문에 진료하는 의사는 협착증과 디스크를 두 가지를 다 관찰하면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네, 유추관 협착증의 경우 일명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고도 별명이 있을 정도로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완화되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뒤로 젖힐 때 이제 척추관이 좁아지니까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또 앞으로 좀 숙여지면 척추관이 넓어지니까 통증이 좀 완화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할머니들은 허리를 숙이고 다니시는 건가요? 원장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은 이 사이가 좀 벌어지니까 이 신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가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디스크와 차이점은 그건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협착증 오시는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특히 시골에서 농사짓는 밭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자꾸 이 각도를 유지하니까 네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각도를 자꾸 유지하면 이 가운데 있는 판이 이 척추뼈 사이에서 뒤로 자꾸 물러나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 이게 물러나려고 하면서 자꾸 여기 이쪽 신경을 누르려고 하니까 통증이 일어나죠. 이제 그럴 때는 디스크상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협착증은 장기적으로 놔둬버리면 디스크도 같이 병합해서 여기가 그 김밥으로 말할 때 그 김이 에워싸듯이 하나의 막이 있는데 이 막이 파열되면서 여기 젤리처럼 돼 있는 수액이 흘러나가가지고 여기 신경을 누르니까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럴 때는 협착증이 디스크하고 같이 병합해서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그런 층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요추관 협착증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경추에 생기는 이 경추관 협착증의 증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경추관 협착증은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나요? 그래요. 제가 요즘 최근 한 5년 가까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건 경추협착증입니다. 요추협착증 비수술로 치료해준 사례를 이따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경추는 과거에 단순하게 어떤 통증이 오는 게 근육관계라든가 또 신경관계만 좀 봤었는데 유심히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일자모기로 나타나던 후만증으로 뒤로 굽어지는 후만증으로 나타나던 척추 사이를 유심히 지켜보니까 허리와 같은 원리가 작용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는 찾아올 때 그럽니다.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어디 병원 갔는데 여기 주사를 몇 번 맞았다. 또 손을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장렬통이 막 통증이 쥐어짜듯이 아프다. 그 다음에 뒷목이 빳빳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또는 탈모가 요즘 심해져가지고 또 편두통이 간혹 있다. 그러니까 목이 안 좋은 분들이 특히 이제 40대 이후들한테 제가 자주 봤던 증세들은 첫째 우울증기가 좀 있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눈꼬리가 좀 떨린다. 그다음에 뒷목이 안 좋다. 탈모가 좀 심해져서 머리카락이 좀 잘 끊어지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런 재반 증세들이 나타나는 사람들 척추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척추관이 일부분에서 좀 좁혀져 있는 걸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그런 경추협착증 경우는 통증 치료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협착 자체 질환을 좀 고쳐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쳐주고 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고 만족해서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경추관 협착증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 이런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일단 요추든 경추든 척추관의 협착이 진행이 되면 제일 먼저 이 협착 부위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을 단순히 일시적인 통증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우리가 이제 통증이라는 건 급성으로 어떤 외상이나 트라우마가 있지 않고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뻑뻑하고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좀 움직이면 몸이 풀어진 경험들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 혈액순환이 우리가 우리 어딜 부딪혔을 때 손으로 문지러지면 통증이 가라진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가지고 혈관 속에 있는 자연으로부터 줬던 진통제성이 나타나 그것이 혈액순환에서 해결해주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지는데 몸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혈행장애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 결국은 그건 노화와 관련됐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척추의 구조적인 어떤 비틀림 현상, 전이가 됐다.